형님, 또 새로운 현장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시는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여기는 서산이지, 서산. 충남 서산. 멀리 왔습니다. 서산 그러면 되게 나는 옛날에 그때 시골 동네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는 뭐 완전히 그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 같은 이거 뒤에 아파트도 서울보다 나은데요? 그런 느낌. 여기가 보니까 이 근처에 무슨 대기업이 하나가 있대. 그래갖고 여기를 베이스 캠프 삼아서 거기를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 소비 도시, 물가 같은 것들이 우리 수도권의 약간 신도시 정도 수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공사하는 곳은 감리교예요, 감리교. 감리교 같은 경우는 전도사님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단독 목회를 2년 이상 하든지 아니면 그 수련목으로 3년 이상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사하는 곳은 이제 서산에 있는 하나비전 교회라는 곳인데, 목사님들이 단독 목회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약간 거쳐가는 교회,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한 6, 7년 정도 됐다고 하셔. 네. 거쳐가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거쳐가는 교회가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로 좀 이렇게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요번에 이전을 아예 결정을 하신 거예요. 바로 앞에 저기 보이는 곳이 2층에 지금 한 3, 40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에서 이제 목회를 계속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오늘 교회 공간으로 사용될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찾다가 바로 길 건너편에 단층짜리 단독으로 된 뭐 조립식 건물이기는 한데, 그런 건물이 마침 이제 나와 있었어. 근데 여기 이제 건물주가 그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원래는 이제 크레인 같은 것들을 하는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이제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을 정리하시면서 마침 이게 공간을 이제 비우게 됐고, 이분도 교회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대. 그래서 일사천리로 공간 계약이 됐고 이제 우리한테 문의를 주신 거지. 그러면 단독 건물로 우리가 공사 진행하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창고는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짐들이 있으셔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사용하신다고 했고, 그 창고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게 된 거지. 한 50평 정도 공간이라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교회들이. 단독 건물이라 저번과 같은 스트레스는 좀 없겠네요. 스트레스를 좀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때 단독 건물이면은,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편해. 그리고 또 주변에 여기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주차가 항상 문제인데, 여기는 뭐 보면 알겠지만 주변에 주차할 곳이 많아갖고 일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편해, 이런 게. 주차비가 엄청나잖아요. 우리 옛날에 명동에서 일할 때는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주차비가 나온 적도 있었으니까. 와, 인건비네요. 우리나라에는 되게 독특한 건물의 형태인데, 상가 건물이라는 게 도시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막 이제 상가라는 건물의 양식이 새로운 건물의 형태가 생겨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기에서 이제 공사를 하는 게 좀 쉽지 않지. 여러 업종들이 있고, 뭐 어떤 데는 그 호실마다 주인들이 다르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또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분들한테 가서 뭔가를 다 계속 컨펌을 받고 막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어렵지. 솔직히 쉽지 않지. 큰 건물일수록 그렇게 까다로워. 그러니까 소방이나 아니면 제일 힘들었던 데가 저기야, 스타필드. 하남에 있던 스타필드 공사 들어갔을 때, 거기는 이제 들어가면 1시간 동안 보안 교육을 받아야 되고 안전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 다 이제 신분을 확인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한 1시간 정도 걸려. 그리고 뭐 우리가 그날 사용하는 어떤 공구들 내역까지도 다 얘기를 하고, 그 외의 것들을 사용하면 바로 이제 CCTV로 보고 달려오고. 상가 건물이 좀 어려운 것 같아.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애매했던 게 뭐냐면, 이 기존의 화장실을 여기다가 픽스를 해두고 공간을 짜야 됐던 거야. 이게 제일 어려웠지. 그러니까 여기가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이제 교회 공간을 우리가 디자인할 때는 강대상에 어디를 두느냐, 이게 제일 또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뽑았는데, 뽑고 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저렇게 디자인을 뽑기까지는 뭐 수십 번, 수백 번 이제 도면을 바꾸고 막 그런 작업들이 있어. 한번 가볼까?
여기가 원래 그 이제 전에 이제 건물주신 장로님이 이제 사무실로도 사용하고 또 이제 저쪽에 지금 보이는 벽 쪽 앞으로는 좀 생활 공간으로 쓰시던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었고 여기가 원래는 주방이었었고 이쪽이 그냥 이제 주무실 수 있는 방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칸막이들이 다 있었지. 근데 이제 칸막이들을 세우고 바닥에 이제 보일러를 까셨던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를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칸막이들을 다 철거를 했더니 이제 단차가 안 맞았어. 바닥에 단차가 안 맞아서 지금 보이는 내가 이렇게 섰을 때 왼쪽에 보다 이 오른쪽이 한 5cm 정도가 더 낮았던 거야. 예, 뜯어보고 나니까.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이제 지난 토요일에 몰타를 치고 수평 몰타를 한번 잡아서 전체 바닥의 높이를 맞춘 거지. 이쪽은 기존에 원래 있던 화장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근데 이제 교회 공간이다 보니까 남녀 화장실을 좀 구분을 해야 돼서 기존의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로 그대로 사용하고 이제 가운데에다가 이제 창고를 좀 두면서 그 앞에를 파우더룸처럼 꾸밀 거야. 여기 이제 가운데를 이만큼 막는 거지. 이렇게 막아서 안쪽은 창고로 사용하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을 통과하는 공간인데 약간 파우더룸처럼 꾸며서 여기서 좀 옷 매무새도 이렇게 고치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이쪽이 원래는 이제 화장실이 아니었던 곳을 여자 화장실로 여자 이제 변기가 2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로 우리가 지금 작업실을 그러니까 설비 작업은 지금 다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내가 보이는 요 구석 쪽에 급배수가 있다고 이제 건물주분이 말씀을 하신 거야. 장로님이요? 장로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쪽에다가 이제 주방을 놓기로 이제 조리실하고 식당을 여기다가 이제 위치하기로 해서 디자인을 다 뽑아갖고 왔는데 공사 이제 저희가 철거하는 날 들어왔더니 갑자기 그 장로님이 여기가 하수관이 아니라 우수관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빗물만 내려갈 수 있는. 배수관이 아니라 그냥 그 옥상에서 온 비를 내려주는 우수관이요. 그렇지. 우수관인데 그냥 손만 씻었으니까 여기를 그냥 그렇게 사용을 하셨던 거지.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쨌든 식사를 조리하고 막 식당 공간으로 사용을 할 거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하수를 내려보낼 수 없게 된 거예요. 보는 것처럼 이쪽에서 지금 실내 내부에서 하수관을 만들어서 지금 건물을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서 저 뒤에 보면은 그 이제 오수관이 있어. 이제 그 오수관까지 이제 구배를 줘서 하수 시설을 우리가 이제 만들었지. 이 관이 그건가요? 근데 이게 또 여기가 보면은 노출로 가야 되잖아. 네. 이제 노출로 가다 보면 여기가 뭐 옆에 차들이 주차할 수도 있고 해서 우리가 100에 100짜리 파이프를 먼저 이제 구배를 먼저 줘서 이제 안전하게 이 관을 우리 보호할 수 있도록 장치를 했고 또 이제 여기가 실외로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겨울에 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보온재들을 다 집어넣고 열선 처리까지 다 했어. 얘가 이제 전선이 열선이었군요. 이게 열선이야. 그러면은 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고 내려갈 수 있어. 그래서 외부의 벽체를 따라서 이게 딱 보세요. 음, 벽체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점점 좀 낮아지는, 낮아지는 거라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낮아도 물은 흘러내리니까. 그래서 요런 이제 구배를 우리가 이제 주게 된 거고, 요게 아까 얘기했던 하수랑 오수가 함께 사용하는 그런 관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원래는 이제 화장실 배관이 원래는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땅 밑으로 해갖고 파서 우리가 이 안에서 연결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자 화장실을 만들면서 지금 다 타공을 하고 기존에 있던 오수관에다가 지금 이제 배관을 다 이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요즘은 뭐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단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잖아. 두꺼운 단열재를 넣는다고 해서 단열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집도 150ml짜리 되게 좋고 비싼 단열재를 넣는데 자꾸만 결로가 생기고 곰팡이가 생기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뜯어봤지. 내가 그래도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인데 뭐 이게 뭐 무서울 게 뭐 있어? 이래갖고 뜯어봤더니 단열재만 집어넣고 그 단열재와 뭐 이런 단열재가 만나는 틈이라든지
벽체가 만나는 틈 사이에 폼을 하나도 안 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두꺼운 단열재를 넣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거지. 그 틈 사이로 냉기와 막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니까. 그 유명 유튜버가 그런 얘기 하던데요. 바늘구멍에서 황소바람 들어오는 거. 맞아.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단열재를 집어넣을 땐 벽하고 어떻게 밀착을 시키느냐가 되게 중요해. 그리고 틈새를 놔두면은 그 틈을 통해서 뭐 이제 열기나 이제 냉기가 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촘촘하게 그 단열재에다가 그 폼을 싸서 벽체와 먼저 밀착을 잘 시키고 그 틈 사이를 폼으로 다 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는 이제 벽체가 어느 정도 마감이 됐고 윈도우 시트를 만들 건데, 요 사이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단열을 했는지가 볼 수 있지. 여기에 보면은 아이소핑크를 30T짜리를 사용을 해서 1차 단열을 했고, 틈새를 다 우리가 폼을 다 쌌어.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몰라서 우리가 열 반사 단열재를 하나를 더 넣은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빌라 같은 거 할 때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단열을 하는 곳들도 있어.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넣으니까 그 아이소핑크끼리 만난 부분들이 또 완전히 다 가려지는 거지. 이렇게 이중으로 단열을 해서 지금 또 공간도 이만큼 띄워놨고 해서 아마 기존보다는 훨씬 더 단열에 있어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제 전체 인테리어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곳이 보통 교회 같은 경우는 강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여기는 이 강대상과 화장실 위치 그리고 뭐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구조를 풀어냈던데 아주 포인트가 됐던 공간이 있어.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유아실이지. 뭐 이쪽에서 봤을 때는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유아실이야. 똑같이 뭐 바닥에서 단을 좀 올리고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이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고, 또 가운데 유리를 뚫어서 안쪽에서 이제 예배 진행되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놨어. 강대상하고 마주보게 세팅을 그렇지. 했네요. 이쪽에서. 대각선으로 해서 공간 활용을 좀 극대화시켰고, 그런데 여기의 비밀은 이 예배당을 나갔을 때 확실하게 알 수 있지. 교회 측에서 요청해 온 게 카페테리아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아까 어제 봐서 아는 것처럼 여기가 약간 신도시 느낌이 이렇게 나잖아.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좀 편하게 이렇게 주중에도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실 위치가 정해져 있고 강대상을 하고 나니까 남는 공간이 카페테리아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좁은 거야. 심지어 여기는 주일날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해서 이제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식당도 있어야 되고 조리실이 있어야 됐어. 그러니까 조리실을 떼고 나니까 공간이 더 협소해진 거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유아실 공간을 카페테리아 쪽에서는 벽체를 세우지 않기로 했어. 보통은 이곳을 벽체를 세워서 여기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를 아예 그냥 터놓은 거야. 그래서 평일날은 카페테리아의 한 부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평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단을 한 350 정도를 높일 건데, 그러면 여기에 앉아서 테이블을 놓고 반대편에 사람이 있던 의자를 놓고 앉을 수도 있는. 긴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게 들어오면 좋겠네요.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여기가 이제 유아실로 탈바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원래 요청했던 모든 공간들을 다 50평 공간에 담아낼 수 있어. 야무지게 잘 남았네요. 여기가 전체 디자인을 풀어냈던 키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지. 나중에 보면은 다 만들어지고 나서 보면은 훨씬 더 그 의도를 파악할 수도 있고 더 훨씬 예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카페테리아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독특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위에 공간은 뭐예요? 이 위쪽에 공간을 창고로 사용을 하셨었어. 그래서 위에 보면은 가구도 만들어놔서 선반처럼 물건을 적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목사님이 저거를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안쪽에다가 어떻게 계단을 좀 만들어서 오르내리기가 좀 용이하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공간이 너무 안 나와. 그래서 지금 이 창고 들어가는 쪽 앞에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서 이 천정을 이제 들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 위에 공간을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르내리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럼
그럼 수납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창고잖아. 이렇게 짐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에도 지금 창고를 하나 만든 건데 여기는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적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위에 쪽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사용하는 물건들을 넣고 이제 뺄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했죠. 지금 요번 주에 다시 또 폭염이 시작된다 그러잖아. 한 30도 이상 올라간다고 하는데 반장님들이 아이템들을 이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나름의 아이템들을 장착을 하셨어. 그러니까 조끼 같은 것도 이따가 한번 보면은 되게 재밌을 거야. 선풍기가 달린 조끼를 다들 입고 계시고 또 현장에서 그 날씨가 이렇게 더우니까 이게 물을 계속 마시고 싶은데 물이 또 미지근해지면은 이제 갈증이 막 해소되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내에다가 아주 작은 미니 냉장고들도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나름 현장에서 이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가고 있지. 더우신데 요새 일하기 괜찮으세요? 네. 조끼가 엄청 시원해 보이는데요? 땀은 안 납니다. 땀이 안 나요? 네. 고생하세요, 자, 원장님. 네.